어느 늦은 밤 거실에 희미한 불빛만이 간신히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진우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코골이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수미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진우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가슴을 짓눌렀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진우의 역겨운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너무 멀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수미는 자유를 꿈꿨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 숨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법을 몰랐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랜 학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스스로 움직일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연민을 느끼는 고운 심성을 지니고 있었다. 진우가 집을 비운 어느 늦은 오후 수민은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길고양이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겨우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자신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마르고 작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수민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아직 꺼지지 않은 인간다움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민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은색 백합 문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수민의 피부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가끔 목걸이의 백합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러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꿈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거닐고 있었다. 수민은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치부했다. 그녀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그 꿈속의 여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존재에 대한 희미한 힌트였다. 어느 날 밤 진우는 도박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최악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수민을 마구잡이로 때리며 그녀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협박했다. 수민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몰려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낄낄거렸다. 내깎기 어딜 도망가.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수민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진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빗물이 들이쳤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수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위압감에 압도되어 수민을 놓았다. 여인은 한 발짝씩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진우를 압도했다. 그녀는 바로 한소민 28세 수민의 쌍둥이 언니이자 대한민국 최고 패션 기업 아우라의 냉철한 CEO였다. 소민은 수민의 오랜 이웃이자 수민의 비참한 삶을 안타깝게 여기던 할머니 임씨, 할머니로의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달려온 것이었다. 임씨 할머니는 수민의 비명소리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소민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진우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민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당장 꺼져. 소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우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비틀었다. 진우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소민은 냉정한 눈빛으로 진우를 제압하며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훈련된 무사 같았다. 진우는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수민은 소민을 멍하니 바라봤다. 꿈속의 여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소민의 목에도 자신과 똑같은 은색 백합 문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에는 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백합 문양 목걸이는 늘 2개였다. 소민은 진우를 완전히 제압한 후 쓰러져 있는 수민에게 다가왔다. 수민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자매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민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민은 꿈인 줄 알았다. 소민은 수민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품에 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진우는 소민의 예상치 못한 힘과 그녀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민이 자신과 수민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제 수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민의 등장으로 수민의 감옥 같던 삶은 깨졌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 만남은 수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소민은 동생 한수민을 자신의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쌍둥이 동생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은 소민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민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소민을 바라봤지만 낯선 온기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다. 소민은 수민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수민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소민은 수민을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아우라 그룹의 CEO인 소민의 삶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수민은 난생 처음 보는 럭셔리한 환경에 압도되어 몸을 잔뜩 웅크렸다. 소민은 수민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수민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과 상처들을 보며 소민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박진우 파크 진우를 향한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불태웠다. 소민은 수민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다. 수민은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과 국에 눈물을 쏟았다. 소민은 수민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아,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가 가했던 폭력과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민은 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마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동생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니.
어떻게 나를 찾은 거야?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민은 임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웃에 사시던 임씨 할머니가 너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연락을 주셨어.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아시고는 혹시 하는 마음에 연락을 하셨나 봐. 소민은 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헤어져 살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우리를 강제로 떨어뜨려 놓았지. 나는 삼촌 집에서 자랐고 너는... 소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후 자신에게 막강한 힘이 생기자마자 수민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매라는 증거야. 소민은 자신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수민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똑같은 백합 문양 목걸이 2개가 나란히 빛났다. 그것은 두 자매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이자 서로를 다시 찾게 해준 운명적인 증표였다. 수민은 그제야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던 여인이 소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소민은 박진우를 향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박진우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수민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다. 소민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비서이자 오른팔인 강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소민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소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소민의 모든 지시를 묵묵히 따랐고 소민의 숨겨진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민을 존경했으며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 씨 박진우가 수민이에게 가했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소민은 준호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소민은 먼저 박진우의 도박빚과 그가 얽혀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박진우가 수민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왔다는 증거들을 모았다. 소민은 언론과 방송사에 박진우의 악행을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박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게 만들 계획이었다. 소민은 수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수민아, 내가 박진우에게 복수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박진우에게 네가 죽었다고 믿게 해야 해. 소민은 수민의 가짜 사망 사건을 꾸몄다. 준호는 완벽하게 준비된 교통사고 현장을 만들었고 수민의 신분증과 몇몇 소지품을 현장에 남겨두었다. 박진우는 수민의 사망 소식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는 이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뻔뻔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민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이후 소민은 수민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숨겨두고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수민은 소민의 지시 아래 아우라 그룹의 CEO인 한소민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소민은 수민에게 자신의 말투, 걸음걸이, 표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심지어 소민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옷차림까지 똑같이 연출했다. 수민아, 너는 이제 내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한소민이 되어야 해. 그래야 박진우가 속아 넘어갈 거야. 소민은 수민에게 엄격하게 말했다. 수민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박진우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언니 소민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거울을 보며 소민의 표정을 연습했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연기 재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소민은 이 모든 계획을 극비리에 진행했지만 그녀의 약혼자인 김도진 은 소민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진은 유능한 기업 변호사이자 소민 가문과 정략 결혼을 추진 중인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 그는 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도진은 소민이 밤늦게까지 사라지고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소민에게 직접 물었지만 소민은 업무적인 일이라고 얼버무렸다. 소민 SC, 요즘 왜 그렇게 비밀이 많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도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소민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주스그룹과의 계약건도 복잡하고 처리할 일이 많아요. 도진은 소민의 변화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소민의 비서인 강준호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소민의 최근 동향을 물었지만 준호는 일절 함구했다. 도진은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소민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소민이 한수민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과 그 여자가 소민과 쌍둥이라는 루머를 접하게 되었다. 도진은 혼란스러웠다. 소민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왜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는 소민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도진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는 소민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이것은 훗날 그들의 관계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불씨가 되었다. 한편 박진우는 수민의 사망 이후 뻔뻔하게도 아우라그룹의 CEO인 소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민이 수민과 닮았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소민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고 재기할 생각이었다. 그는 소민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나타났다. 그는 소민이 수민인 줄도 모른 채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다. 한소민 대표님, 당신과 저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마치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박진호는 소민의 앞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유혹했다. 그는 자신이 수민에게 가했던 모든 죄를 망각한 듯 행동했다. 수민은 소민의 지시대로 박진우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추악한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지만 완벽하게 한소민을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그의 숨겨진 범죄들을 파헤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수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두려움 대신 강렬한 복수심과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백합 문양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서 차갑게 빛나며 그녀의 복수를 응원하는 듯했다. 소민의 계획은 서서히 박진우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한수민은 한소민의 철저한 지시 아래 완벽하게 한소민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냉철했으며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CEO로서 공식적인 자리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수민이 한소민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소민이 자신의 사망 이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우쭐해하며 그녀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소민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끈질기게 구애했다. 한소민 대표님, 저와 함께라면 분명 더 큰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로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진우는 소민의 앞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사업적인 제안을 가장한 유혹을 일삼았다. 그는 소민의 마음을 얻어 아우라 그룹의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수민은 진우의 위선적인 행동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완벽하게 한소민을 연기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불법적인 도박 채무와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박진우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은밀히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편 한소민은 자신의 쌍둥이 동생 수민이 박진우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신 또한 박진우를 향한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자산을 재조정하고 박진우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언론과 법조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박진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수민의 고통을 갚아주는 동시에 자신의 가문에 얽힌 과거의 비밀까지 밝혀내고자 했다. 하지만 소민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그녀의 약혼자 김도진은 소민의 비밀스러운 행동과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을 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소민이 한수민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소민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진은 이 모든 것을 소민에게 따져 물었다. 소민 애씨 제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죠? 한수민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당신과 똑같이 생겼죠? 당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죠? 도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소민은 도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지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복수극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도진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면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도진 씨,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소민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도진은 소민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소민이 자신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민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도진은 소민의 계획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도진은 결국 소민의 복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민이 박진우에 대해 수집한 일부 증거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민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그는 소민이 복수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소민의 충성스러운 비서 강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소민과 도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준호는 소민에게 도진에게 진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득했지만 소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준호는 소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진의 방해로 인해 그의 손발도 묶이는 듯했다. 이 모든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차민혁 30세. 그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EO이자 재계에 떠오르는 젊은 리더였다. 민혁은 박진우가 빚을 지고 있는 불법 도박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진우가 빚을 갚지 않자 그를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과 경영 기밀을 빼내려 했다. 민혁은 한소민이 수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소민을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이고 그녀를 이용하여
더 큰 야망을 이루려 했다. 한소민 대표님, 당신과 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민혁은 소민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협력을 제안했다.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소민을 향한 노골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소민이 박진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 박진우를 제거하고 소민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수민은 차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혁을 통해 박진우의 숨겨진 비밀들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의 불법적인 사업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수민은 차민혁이 자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을 이용하여 그를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박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언니 소민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굳건한 결의를 상징하는 듯 차갑게 빛났다. 소민은 수민에게서 차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 차민혁은 위험한 인물이었고 그녀는 수민이 더 깊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소민은 수민에게 차민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경고했지만 수민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박진우에게 복수하려 했다. 두 자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피어났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박진우의 도박빚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차민혁은 진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한소민을 자신의 파티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 파티는 박진우가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한소민을 이용해 한탕할 마지막 기회였다. 또한 차민혁은 이 파티를 통해 아우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화려한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밤이 찾아왔다. 박진우는 소민, 수민을 데리고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수민은 화려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긴 채 차민혁과 박진우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소민은 파티장 어딘가에 숨어 수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도진은 소민을 미행하여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소민과 박진우 그리고 차민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소민이 자신을 속이고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소민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얽혔다. 파티장은 화려한 가면들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네 남녀의 엇갈린 욕망과 복수심, 사랑과 배신이 얽히고 설키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수민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굳건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파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박진우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면무도회는 화려함 속에 숨겨진 욕망과 음모로 들끓었다.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의 얼굴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시선과 몸짓에서는 탐욕과 야망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수민, 은 한소민으로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파티장 곳곳을 누볐다. 그녀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는 드레스의 보석들과 함께 빛났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 박진우와 차민혁, 차민휴가 두 남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수민이 한소민인 줄도 모른 채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다. 소민 대표님,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당신과 함께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소민의 재력을 이용해 자신의 도박빚을 청산하고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릴 속셈이었다. 그는 이미 차민혁과 은밀한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차민혁은 진우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아우라 그룹의 인공지능 기반 패션 디자인 시스템, AI 패션 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요구했다. 이 시스템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다. 진우는 이 기술을 차민혁에게 넘기고 모든 책임을 한소민에게 전가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설 계획이었다. 수민은 진우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소민으로서 진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아쳤다. 박진우 씨의 제안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저는 늘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녀는 진우가 더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진우와 차민혁의 모든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끓어올랐다. 한편 한소민 저는 파티장 어딘가에 숨어 수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수민이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했지만 동시에 수민이 자신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소민의 충성스러운 비서 강준호는 그녀의 곁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수민 씨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민에게 속삭였다. 소민은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준호 씨. 수민이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든 수민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수민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때 김도진 도진 시드레 이 가면을 쓴 채 두 자매의 뒤를 쫓아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소민과 박진우 그리고 차민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소민이 자신을 속이고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소민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얽혔다. 그는 소민에게 직접 다가가 진실을 요구하려 했다. 바로 그때 차민혁이 수민에게 다가왔다. 한소민 대표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당신의 기술과 저의 자본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혁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수민이 박진우에게서 풀려난 기회를 노려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소민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다. 잠깐만. 진우가 민혁의 말을 끊고 나섰다. 소민 대표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믿으실 수 있겠죠. 진우는 USB를 수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USB 안에는 조작된 AI 패션 디자인 시스템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책임을 소민에게 전가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설 계획이었다. 그는 USB를 소민의 지문이 묻은 차에 발견되도록 교묘하게 위조했다. 수민은 USB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진우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핸드백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흥미롭군요, 박진우 씨. 하지만 당신의 선물은 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도진이 가면을 벗고 소민에게 다가왔다. 소민 씨,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뭐고요? 제게 모든 걸 설명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민이 위험한 남자들과 어울리며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수민은 도진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도진 씨, 지금은 당신이 개입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도진은 수민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소민 씨, 당신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는 당신의 약혼자야.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그는 수민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진짜 한소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가면을 벗고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소민의 모습은 수민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두 명의 한소민이 동시에 존재하자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김도진 씨, 그녀는 한소민이 아닙니다. 소민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제 쌍둥이 동생 한수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소민입니다. 소민의 충격적인 선언에 파티장은 술렁였다. 박진우와 차민혁은 경악에 질려 소민과 수민을 번갈아 바라봤다. 도진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은 박진우 씨와 차민혁 씨의 추악한 음모를 밝히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소민은 태블릿 PC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박진우 씨는 제 동생 한수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그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민혁 씨와 손잡고 아우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소민은 박진우가 수민에게 건넸던 USB를 들어 올렸다. 이 USB 안에 담긴 것은 조작된 기밀 문서이며 이 모든 것은 박진우 씨가 제 동생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소민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과 녹취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박진우가 수민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차민혁과 아우라그룹의 기술을 거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진우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났다. 차민혁 또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박진우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한소민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도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소민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했지만 동시에 소민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경찰이 파티장으로 들이닥쳤고 박진우와 차민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음에 망연자실했다. 수민은 박진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 대신 이제는 자유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민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수민은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백합 문양 목걸이가 빛나며 그들의 강인한 자매애를 증명하는 듯했다. 이날 수민은 오랜 악몽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고 소민은 동생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긴급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맹렬하게 터져댔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파크 진우와 차민혁 차민휴 은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한소민 하ш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한수민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두 자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들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는 마치 진실의 빛처럼 반짝였다. 이현승, 리훈승 회장님, 그리고 이채림 리 채림 이사님. 소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사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했다. 이제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수민에게 가했던 끔찍한 폭력의 증거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그가 수민의 재산을 가로채고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모든 정황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소민은 박진우가 수민의 사망을 꾸며내고 아우라 그룹의 인공지능 기반 패션 디자인 시스템, AI 패션 디자인 시스템 기밀을 차민혁에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수민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USB를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박진우 씨가 제 동생 한수민에게 가했던 학대와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추악한 음모입니다. 소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사회장은 술렁였고 이사들은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바로 그때 수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한수민입니다. 박진우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를 때리고 학대하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을 보여주며 박진우의 폭력을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이사회장은 숙연해졌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사회장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그때 뒤늦게 나타난 한 기자가 소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소민 대표님 일각에서는 한수민 씨의 사망이 조작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아우라 그룹의 홍보를 위한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현승 회장의 사주를 받은 기자였다. 이현승은 이사회장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소민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자작극이라고요? 소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자작극의 진실을 보여드리죠. 소민은 준비해온 또 다른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박진우가 수민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수민의 사망 소식에 안도하며 뻔뻔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진우가 차민혁과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거래하며 수민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모든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소민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면 돼.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은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야지. 박진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이사회장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이현승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야. 저 여자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그때 강준호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진우 씨와 차민혁 씨가 이현승 회장님과 이채림 이사님과 공모하여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준호는 이현승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차민혁의 불법 도박 사업,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증거들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현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 그의 약점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스크린에 이현승과 채림이 박진우를 사주하여 소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아우라 그룹을 빼앗으려 했던 비밀 회동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현승이 도연의 부모님 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과거 문서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사회장은 다시 한번 폭풍처럼 술렁였다. 이제 그 누구도 이현승과 채림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현승과 채림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음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모든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진우와 차민혁을 비난하고 이현승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제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한소민의 뛰어난 리더십과 한수민의 용기를 칭송하며 아우라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모든 이사들은 소민과 수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지지가 아닌 진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김도진 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는 소민을 오해했고 그녀에게 불신을 보냈던 자신을 책망했다. 그는 소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소민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민은 도진을 일으켜 세웠다. 도진 씨,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소민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피어났다. 수민은 소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언니 소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는 그녀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긴박했던 이사회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한수민 한수민의 삶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들판에 다다른 듯 했다. 그녀를 억압했던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삶의 장이 활짝 열렸다. 박진우, 진우, 이와 차민혁, 차민휴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명백히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진우는 폭력과 사기 위증 등 수많은 혐의로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고 차민혁 또한 불법 도박 사업과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악행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한소민은 아우라 그룹의 CEO로서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우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동생 한수민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얽혀있던 어두운 비밀까지 밝혀냈다. 소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쌍둥이 동생 수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세상에 고발했다. 그녀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한수민은 언니 소민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소민은 수민에게 최고의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수민은 매일 조금씩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재능이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언니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도 될까요? 수민은 소민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은 이제 그녀의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치유와 비상을 상징하는 듯 아름답게 빛났다. 소민은 수민을 자신의 품에 더욱 깊이 안았다. 수민아, 너는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내가 늘 네 곁에 있을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진, 도진. 은 소민을 향한 자신의 오해와 불신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소민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소민 또한 도진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회복되었다. 도진은 소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사업을 돕고 수민의 회복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는 소민과 수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강준호는 아우라 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소민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조력자로 활약했다. 그는 소민의 모든 지시를 묵묵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겼다. 그는 수민의 회복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두 자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소민은 수민을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소민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낡고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은 묘하게 소민과 그녀의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귀퉁이에는 소민의 백합 문양 목걸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장미 문양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소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다. 수민아, 이 그림은 우리 가문의 아주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어. 소민이 말했다. 어머니는 이 그림이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를 찾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 그림 속의 장미 문양이 바로 그 증거라고. 수민은 그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목에 걸린 백합 문양 목걸이를 그림의 장미 문양에 대보았다. 목걸이가 그림에 닿자 그림 속의 한 부분이 빛을 발하며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또 다른 장미 문양 목걸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사실 이현승의 가문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창립자의 후손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소민의 백합 문양 목걸이는 바로 그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수민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민은 사실 이현승 가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소민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의도적으로 수민을 빼돌려 숨겼던 것이었다. 그들은 소민의 어머니가 가문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알았고 두 명의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수민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버려졌고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던 것이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과 꿈속에 나타나던 소민의 모습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수호령의 증표에서 비롯된 특별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실타래로 엮여 있음을 직감했다. 수민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야 했던 비극적인 진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다. 소민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민아,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아우라를 더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자. 두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인한 결의와 함께 이제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쌍둥이 자매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얽혀있던 두 가문의 운명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소민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수민은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랑과 연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대한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영원한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수민의 삶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개한 봄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던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언니 한소민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한소민과 한수민의 관계는 단순한 쌍둥이 자매의 재회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동반자로 깊어졌다. 소민은 수민을 통해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과 진정한 유대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동생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수민은 언니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수민은 이제 아우라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이름을 건 컬렉션을 선보이며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치유의 과정을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진우 파크, 진우와 차민휴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박진우는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고 차민혁 또한 불법 사업과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재계의 몰락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아우라 그룹은 소민과 수민의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김도진은 소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약혼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소민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도진은 소민의 사업을 돕고 수민의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아우라 패밀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강준호는 아우라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승진하여 소민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소민과 수민 두 자매의 모든 계획과 성공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수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우라 그룹이 설립한 백합재단 할원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백합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수민은 이제 어릴 적 꿈꿨던 예술가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수민은 백합재단이 주최하는 야외 미술 전시회 및 아동미술 교육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을 드러냈다.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빛났다. 전시회장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아이들은 수민의 작품 하나하나에 환하게 웃으며 감탄했다. 작품들 속에는 수민의 치유 과정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수민은 소민도진 그리고 준호와 함께 행사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햇살 아래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오래된 백합 문양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민이 특별히 맞춰준 장미 문양 목걸이가 나란히 빛났다. 두 개의 목걸이는 잃어버렸던 가문의 비밀과 새로이 찾은 가족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수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이제 세상에 너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용기 있는 리더가 되었어. 소민이 수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수민은 언니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니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언니. 언니는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은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김준, 이 수민의 치마폭을 잡았다. 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수민과 도진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수민은 준이를 안아 올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도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도연은 행복에 겨워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즈우스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함께 영원한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민의 나비 문신과 소민의 백합 문양 목걸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연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대한 힘이 되었다. 여러분, 한소민 씨와 한수민 씨의 용기와 사랑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적과 운명적인 만남이 숨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한수민은 28살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와도 같았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고 차가운 바람에 늘 흔들렸다. 그녀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을 지녔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은 박진우라는 이름의 폭군 같은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다. 진우는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수민에게 일상적인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 그의 집은 한때 따뜻했을지 모를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수민에게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다.